모르겠으면 그냥 따라해요. 못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평생 나만 사랑해준다더니 다른 사람처럼 매몰차게 날 차버린 그 사람, 울어도 보고 사과도 해봤는데 더 이상 붙잡히지가 않죠. 이별 후 해볼 건 다 해봤는데 단호한 그 사람, 그럼 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별 후 즉시 해야 되는 행동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우리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고 난 후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수준이 달라져요. 이별도 마찬가지예요. 이별 후 얼마나 빠르게 효과적으로 응급처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회 난이도도 너무 달라지거든요. 시기를 놓쳐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재회하고 싶으신 분들은 없죠? 그렇다면 오늘도 끝까지 집중! 이별 후 빠르게 해야 되는 행동 첫 번째,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우리 이별 통보 받고 이런 말들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좀 하자. 그럼 이미 끝난 사이에서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더해, 그만해 라고 하겠죠. 그러자 우리는 또 한마디를 더 던져요. 그건 네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잖아. 카톡으로 말고 만나서 이야기해. 이 말에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어. 너 어차피 대화도 안 통하잖아. 지금 흠칫하신 분들 있죠? 지금 이 대화 우리가 했던 이야기랑 비슷하기도 하죠. 여기서 핵심은 대화가 안 통해 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여기서부터 자기 감정과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만나기 싫은 거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과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사람은 없으니까. 여러분, 이별을 생각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람은 이 관계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더 이어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해요. 물론 어떤 커플들은 싸우면서도 사귄다 라는 말도 있지만, 싸울 것 같은 느낌만으로도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지는 사람도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이별 후 재회를 위해선 상대가 봤을 때 이별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포인트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행동은 대화가 가능한 사람으로서 보여지기가 우선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의 감정을 먼저 돌아봐 주세요. 예를 들어, 난 네 곁에 있으면 매번 잘못한 사람이 돼 라는 말 우리 자주 들었었나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부분을 가장 힘들어 했다고요? 그렇다면 내가 혹시 상대방에게 사사건건 지적하고 불만을 표하진 않았는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받고 있던 것들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 받지 못한 것들에 대한 서운함이 어느 순간부터 잡혀있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못 고치는 같은 문제는 다시 만나더라도 반복될 테니까 당연히 재회가 안 되잖아요. 이때 주의할 점이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라는 점이에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이 상황을 오해석해버리면 상황은 더 심각해지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바꿔주는 것,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의 첫 번째입니다. 쌤, 저 아무리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이별 후 빠르게 해야 될 행동 두 번째, 연락하기. 쌤, 저 어제까지 연락했다가 단호하게 거절당했는데 연락을 또 해요? 네, 합니다. 근데 같은 연락을 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제는 무슨 연락 보내셨어요? 보고 싶다. 연말이네. 떡국 많이 먹어. 이런 이상한 연락 보냈어요? 뭐라고요? 내게 느낀 좋지 않은 감정이 흐려질 시간을 줘야 된다고요? 그러다 우리가 흐려져요. 특히 연신은 새로운 시작의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을 거예요. 시간 진짜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재회는 감정이 다 식은 상태에선 거의 불가능해요. 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라고 하죠. 그렇게 마음에서 멀어지다 보면 이 감정의 크기 자체가 작아집니다. 왜? 우리 평소보다 화가 났을 때 목소리도 커지고 주먹도 멀리 나가고 하죠. 감정이 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지금 당장 중요한 상대에게만 사용하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당장 나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보이는 게 더 나아요. 그만큼은 지금 당장 그 에너지를 나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것도 이별 초기에나 그래요. 이별하고 두세 달만 지나도 그냥 세면대 뭐 비누 하나 본다고
화가 나거나 슬프진 않잖아요. 나에 대한 중요성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내가 뭘 한들 이제는 화조차도 안 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 수준이 있을 때 접근하는 것, 상대와 나의 이 감정선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며 나아가 다시 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아직 무언가라도 남았을 때 가능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 라는 말을 들으셨나요? 그렇지만 재회를 하려면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걸 증명해야겠죠. 물론 처음부터 믿진 않겠죠. 아주 잠깐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이 단호함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 이별 후 연락을 어떻게 보내놓는가에 따라서 재회 확률 정말 엄청 달라져요. 그 사람 마지막 머릿속에 남은 나의 이미지가 헤어지길 잘했다 라고 남긴 채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래도 마지막엔 이런 말을 해줬던 사람 이라고 남은 채 시간을 보내는 것, 어떤 사례가 재회가 더 쉬울 것 같나요? 연락 당장 준비해서 해야겠죠. 그저 가벼운 연락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는 근거를 싹 모아서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할 말과 공감으로 접근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담에서 너톡을 미친듯이 공부하고 분석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첫 연락은 중요하니까요. 이별 후 빠르게 해야 될 행동 세 번째, 의외성 보여주기. 여러분, 누군가에게 반전 매력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인상도 날카롭고 말투도 차가워서 말 걸면 좀 상처받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대화해보니까 너무 밝게 웃으면서 자기는 고양이랑 강아지 좋아한다고 막 사진첩을 열어서 반려견 자랑을 하네요. 놀랍기도 하고 좀 의외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궁금하기도 하고요. 결국 내가 판단했던 상대방의 이미지가 깨지는 순간인 거죠. 즉, 상대에게 우리 이미지는 현재 어떠한가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사람, 끝까지 힘드니까 그만하자는 내 아픔은 쳐다봐 주지도 않고 그저 당장 이별하기 싫다고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주장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이별을 수용하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겐 더 의외의 모습으로, 그리고 궁금증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걸 해내고 싶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재회하려고 너톡 보내시는 거고요. 휘연쌤이 유튜브에 너너문학과 너특강 올려주셨으니까 꼭 공부해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응급처치도 빠르게만 하려고 대충 하면 더 일이 커지듯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혼자서 너무 어렵다, 이 첫 연락이 마지막 연락으로 남고 싶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별 후 빠르게 해야 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서 핵심만 짚어드렸는데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원하시는 컨텐츠 만들어서 가져올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